입니다.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이번 수업은, 스터디는 또 객체지향 프로그램.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적혀 있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체지향은 이제 언어는 자바, C++ 뭐 이런 게 있죠. 네,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목차입니다. 그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곁들여서 비교를 하면서 객체지향보다 자바스크립트가 객체지향에 어떤 맛이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더 장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파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좀 더 헷갈리게 된 것 같아, 난. 음, 점점 뭔가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이때까지 개발하면서는 써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음, 스터디를 하면서 점점 헷갈려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완전 이론 파트인 것 같아, 거의. 아, 어쨌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정말 기초부터 말을 할게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 네, 이, 이 세계에 있는, 실제 우리의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객체를, 여기 소프트웨어, 이 세계에, 저기 세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세계의 객체의 핵심적인 기능 또는 개념을 추출해서 추상화를 해서 모델링 하려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 정말 어려워요. 음,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들어가기 어려운 저 소프트웨어 세계 안에서 실제로 있는 자동차나 뭐 그런 거를 객체라고 이름을 지어서 최대한 그 개념을 이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모토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중에 함수들의 집합 또는 단순한 컴퓨터의 명령어들의 목록들이 모여있는 정토적인 이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관계가 있는 객체들끼리 집합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관계성 있는 객체들의 집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객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관계 있는 애들은 모은다는 뜻이죠. 음, 그렇게 보자 이거죠. 네, 절차 지향이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다. 이제 여기서 이 객체들은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객체에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각 객체는 별도 역할이나 책임을 갖는 작은 독립적인 기계 부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자동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타이어 이것도 객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보다 유연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우며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이제 개발이 되었고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자바도 엄청 많이 쓰이죠. 네, 백엔드에서든 프론트엔드에서든 쓰이니까. 어쨌든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계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조금씩 향이 있는 애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기반을 네, 나누는데 클래스 기반 언어가 있고 이제 프로토타입 기반이 있습니다. 클래스 기반 언어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체 지향 언어들 자바, 자바, C++, C#, 파이썬
PHP, 루비, 오브젝트-C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클래스로 객체의 자료 구조와 기능을 정의를 하고 이게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 다 나왔던 개념들이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가 뭐냐? 이 클래스는 같은 종류의 집단에 속한 속성 또는 행위를 정의한 것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비슷한 종류의 애들 있잖아. 네. 타이어도 똑같은 타이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 안에 공통적인 부분들, 공통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클래스예요.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 생성에 사용되는 일정한 패턴 또는 청사진일 뿐이다. 청사진 들어봤나요? 청사진이요? 네. 아니요. 전 사실 이 청사진을 어디서 쓰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러스트라는 게임에서 알았어요. 그냥 도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 도면. 그 도면은 만약에 자동차의 도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의 도면이라고 생각해봐. 망치라는 애의 도면도가 있어. 네. 기본 틀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망치라는 도면도. 맞아요. 그 도면도로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음. 어쨌든 똑같은 망치들을. 네. 그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음.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화를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우리가 그 찍어내는 도면도일 뿐이고 실제로 찍어내서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new 연산자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는 정의된 클래스 범위 내에서만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도면 안에서만 행동을 한다는 거지. 도면 내에서 정의 안 한 걸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런타임에서는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제 정확성, 안정성, 예측성 측면에서 클래스 기반 언어가 프로토타입 기반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결국은 안전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스턴트를 찍어 놓으면 이 인스턴스는 우리의 예상 밖의 행위를 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다는 거지. 예측성도 있고. 음.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자바로 만든 클래스의 예시입니다. 음. 많이 봤을 건데 어쨌든 이 생성자는 같은 이름. 클래스맨과 동일하다. 이거죠? 컨스트럭터, 네. 컨스트럭션. 난 근데 이 컨스트럭처랑 뉴 머시기 걔도 생성자라고 말을 해서 생성자 함수긴 한데 네. 헷갈리긴 해. 어쨌든 클래스하고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음. 행위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왜? 근데 뉴 왜 얘까지 안에 있지? 원래 이렇게 따로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메인이 밖에. 이상하다. 잠시만. 이게 같이 응? 들어가 있네. 예시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좀. 그렇겠지? 클래스 메인이 안에 메인이 있지 않잖아. 그쵸. 근데 한 번씩 이거 코드 좀 잘못돼 있더라. 나도 수정한 게 몇 개 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음. 약간 다른 언어 코드라 신경을 덜 쓰신 건가? 제가 이상하긴 한데 지필자가.
잠시만. 아하. 어찌됐건, 이런 게 이제 클래스 기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의 네. 형태입니다.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입니다. 네. 말이 좋아서 이제 그런 거지, 말 좋게 포장을 하자면 멀티 패러다임 언어로 명령형, 함수형,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명령형 함수형 프로토타입 기반. 음. 말이 멀티 패러다임 언어지 그냥 짬뽕 언어야. 음. 그냥 뭔가 다 효율적인 거를 가져와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다 짬뽕해서 만든 언어지. 무슨 말이냐? 근본 없는 언어다. 하나를 따라가려면 하나를 따라가진 못할 망정 좋아 보이는 거 가져와서 쓰는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음. 뭐 편말 생각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편한 건 또 팩트이기 때문에. 맞죠. 어쨌든 간혹 클래스가 없어서 객체 지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토타입 기반일 뿐이지 객체 지향 언어는 맞대요. 음. 이건 근데 또 세간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 음. 객체 지향 언어도 아니다? 모르겠다. 아니라는 의견도 있나 보네요.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근데 이제는 클래스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거 모시기 메타에서 뭐 생겼죠. 네. EX6에 생겼을 거예요. 음, 뭐 일단 넘어가서 근데 개념은 없지 않지만 네. 이 옛날 거니까 어쨌든 객체 방법, 생성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적혀있네. 사용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네. 굳이 이제 방법은 있으니까 음. 이런 방법을 해도 되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객체 리터럴, 오브젝트 함수를 이용한 생성자 함수 또는 그냥 생성자 함수.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생성된 인스턴스의 자료 구조와 기능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클래스 기반은 만들어 놓은 청사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다. 튜닝을 할 수 있다. 객체 지향의 상속, 이제 캡슐화라는 원래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프로토타입 기반에서는 프로토타입 체인, 클로저라는 음. 애들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까 뭐 정보 온리 같은 클로저에서도 보였죠. 네. 상속과 같은 의미는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 음.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 객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함수 객체로 클래스도 할 수 있고 생성자도 할 수 있고 메소드로서의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음. 함수를 다 구현한다. 그렇구나. 프로토타입 기반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는 네. 이제 이 중에서 생성자 함수와 인스턴스의 생성. 음. 사실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냐를 보여줍니다. 우리 때까지 이제 몇 개를 좀 스터디를 한 거에서 다 네. 나왔던 내용들을 한 번씩 돌아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할 건데, 빨리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첫 문자, 대문자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속성이죠. 속성을 디스 뭐시기로 해서 변수로 만들고 네. 초기화를 시키고 메소드도 만들어주고 행위들. 음. 그런 다음에 new를 붙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미를 생성을 하죠. 네. 이제 미점 뭐시기로 해서 안에서 만든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그래서 위에를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음. 뭔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좀 더 적어보면. 특히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같은 생성자 함수로 여러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네. 사실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 인스턴스 안에는 결국에는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setName이라는 메소드와 get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잖아. 네. 네임들은 당연히 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생성자에 따라 네. 우리가 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음, 넣는 인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네임이 있는데 네. setName과 getName은 똑같은 형태의 메소드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면 쓸데없이 setName, getName 같이 같은 메소드가 계속 생긴다 이거야. 음, 뭔가 이 네. 반복되는 거를 보면 치를 떠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너무 싫어하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치? 아, 이거 더 효율적으로 못 만드나? 아, 좀 눈에 거슬리는데 이렇게 되는데 프로토타입.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 메모리 낭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프로토타입. 음, 클래스 기반에서는 결국 상속을 이용을 하자. 네. 펄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뭔가 딴 걸 만들어서 이제 상속을 이용을 하죠. 네. 인가? 아, 이건, 아니다. 클래스 기반에서 상속 이용을 하는구나. 상속으로 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긴. 아하, 쓰긴 쓰는구나.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과 메소드의 정의를 봅시다. 네. 이 모든 객체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내부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직접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 체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해서 생성자 내부의 함수를, 생성자 함수 내부의 메소드를 네.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가 가리키는 프로토타입 객체로 이동시키면 네. 생성자 함수의, 상성자 함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는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객체의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다. 참말 어렵다. 아, 내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이 텍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싫은 점이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와. 뭔가 다 다른 거를 얘기를 하지만 이름은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게시탈트 붕괴가 온다. 점점 프로토타입이 뭐더라 이러고 있다니까.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코드를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보니까 이제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네. 평소와 같이. 근데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음,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인스턴스를 아까처럼 콘솔 로그를 찍어보니까 네. 그 안에는 네임밖에 없어. 음, 하지만 우리는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서 네. 이 없는 이 인스턴스로도 셋네임과 겟네임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지. 타고 내려와서. 봅시다. 이게 생성자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인스턴트를 만들고 네. 그거의 프로토타입들이 이제 펄슨이죠. 네네. 이 위를 보니까 이 펄슨 프로토타입 안에는 이제 셋네임과 겟네임도 있는 거지. 네. 이 프로토타입 객체는 상속할 것들이 저장되는 장소이다. 맞아요. 프로토타입 객체는 상속될이 아니라 상속할 네네. 인가? 네. 걔네가 이제 얘네랑 인스턴스 만들 때 저장되는 주어지는 애들이니까. 얘네를 프, 프로퍼티 메소드라고 적어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 the class
핫코드. 사람이 이제 제안한 프로토타입 객체에 여기에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메소드 추가를 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추가를 하자는데, 난 솔직히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 더 어렵게 생겼거든. 하지만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놓는 거지. 한번 봅시다. 그 와중에 이 JS 독을 펑션, 쓰셨네. 어디? JS 독. 그 주석절에 돼 있는 거. 아, 이거? 네네. 그게 JS 독이라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바스크립트 내장 문서와 도구라 해야 될까요? 어, 그 주석 그 별 두 개가 맞아요. 첫 줄에. 아, 그래? 네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큰 필요는 없는데 난 쓰는 데도 주석으로 하면 되는데, 있더라고요. 깨알 지식. 음, JS도, 네. 문서. 어쨌든, 네. 야, 모든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펑션 프로토타입이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성자 함수를 만들든 펑션 프로토타입에 다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펑션 프로토타입 점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있나? 우리가 만드나?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펑션에 이제 매개 변수를 이름과 함수. 함수를 받아요. 네. 인수로. 그 안에 보니까 이 this의 프로토타입이 이 네임이 프로퍼티 같으면 찾는 거. 네네. 넘어가고 없으면 없으면 이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를 프로토타입에 추가해라. 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없으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메소드를 추가해라. 네. 무슨 말인고 하고 보니 결국에 이제 프로토타입도 객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네임을 키로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있나 없나? 네. 동일한 메소드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네. 메소드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네. 그거를 방지하는 말이고, 있으면 무시를 하는 거죠. 음, 보니까 생성자 함수 만들고, person 점 메소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person 안에는 메소드라는 이제 함수 메소드가 없지만, 네. 펑션 좀 프로토타입이 있잖아요. 네네. 위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set name을 하고, 펑션 이제를 넣으면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넣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고 이제 보니까 콘솔 로그하고 person.prototype를 하니까 생겼네? 음, 얘네가? 그것도 다 이 this를 이해해서 펑션 프로토타입에 생성된 게 아니라 person에 생성이 되었다. 어, 그쵸? 어렵네요. 결국 이 this가 이제 어디서 선언이 되냐, 선언이 아니지 어디서 호출이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this. 이거는 person이 이제 이 메소드를 불렀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this는 person이 되는 거지. 아,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person 프로토타입에 얘네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 추가가 된 게 아니고. 네. 얘네한테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 person의 this의 name이라고 되어 있지만, 객체 네임밖에. 얘네가 이제 하면 이 this는 이 인스턴스가 되지. 네. 그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형식을 보니까 뭔가 상속과 비슷해. 그래서 상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이 상속이랑 거의 흡사하잖아요. 네네. 어디 한 곳에 해가지고 밑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 바꿔서 쓰는 거, 이 형식이. 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클래스 기반 언어는 이제 거기서 상속은 코드 재사용 관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코드 재사용을 한다는 거는 개발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음, 그래서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는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며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로 상속될 수 있다. 이것도 아는 내용이고 위에서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상속과 비슷하게 구현을 합니다. 음, 이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객체가 다른 객체로 직접 상속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음, 이러한 점이 자바스크립트의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프로토타입 상속 모델은 사실 클래스 기반보다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약점이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음. 왜 그럴까요?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어디로 됐을 때 확장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능은 늘어나는데 뭔가 취약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음, 맞습니다. 음, 어쨌든 밑에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상속 구현 방식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클래스 기반 언어의 상속 방식을 흉내내는 거. 음, 의사 클래스 패턴 상속. 두 번째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상속을 구현하는 거. 프로토타입 패턴 상속. 미리 말을 하자면 나는 솔직히 이 두 개의 차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말은 여기 보면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으로 상속을 구현하는 거다라고 해놨잖아. 네. 여기서도 결국 프로토타입 씁니다. 음, 근데 뭐가 다른지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의사 클래스 패턴 상속. 의사 클래스 패턴은 이제 자식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를 부모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로 교체를 해서 상속을 구현한다. 이게 무슨 괴랄한 방식인가 하고 한번 봅시다. 여기는 부모 생성자 함수죠. parent, 네. parent 이게 맞나? parent이었던 거. 어쨌든 한부모인가 봐요. parent인 거 보니까 아무나 이런 팬들이 불러버리죠. 어쨌든 parent를 보니까 뭔가 즉시 실행 함수로 만들어놨네. 네. 무시야. 굳이 그렇게 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보면 그냥 할 수 있으면서 음, 이렇게 굳이 해놨네요. 어쨌든 의미가 보니까 있겠죠. 여기다 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나오죠. 클래스 우리가 원래 쓰던 네. 생성자 함수의 모습이 여기 있네. 동일한 이름의,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게 클래스로만 바뀌면 뭔가 여기에 이거랑 이거의 이름이 같은 컨스트럭처가 되는데 네. 우리가 원래 생성자 함수 할 때는 이것만 썼죠. 네네. 그래서 이게 되긴 되나 봐. 신기하네. 어쨌든 이렇게 컨스트럭처도 만들고 메소드를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요 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만든 이 생성자 함수 네. 페런치의 프로토타입에 이렇게 직접 추가를 해줍니다. 음, 그런 다음에 이 생성자 함수인 페런치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네. 같은 이름에. 음,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되겠노? 디스네임 네임으로 돼 있는 이제 페런트인데 그 안에 프로토타입에 이제 얘네가 생기는 거죠. 네. 맞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 결국엔. 음, 음, 마우스 보이나? 네네, 보여요.
이런 형태처럼 만듭니다. 결국 이거 자체가. 음. say hello, 제 이러고, 음? say hi. 음. 아이, 네 이름, 뭐, 이렇게 적어 놓는데, 네. 어쨌든 역으로 보고 이제 자식 생성대 함수로 봅시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큰, 뭐,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클래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거기서 이제, 프로퍼티랑 이제 한 메소드 추가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모 생성대 함수로 만들고, 자식 생성대 함수로 가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컨스트럭션 만드는 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child.prototype, 이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음. 인스턴스로 만듭니다. 뭐에? 부모 생성자 함수에. 음. 어떤 건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우선 대충은. 결국에는 이제 이 new parents를 하면 이 안에 있는 디스네임 네임, 요거까지는 되겠죠? 네. 프로토타입이니까. 여기는 이미 네임이 있고, 사실 의미가 없네. 이거 있으니까, 이거는 같으니까 어차피 무시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냐. new parent 원래 이걸 하면 이 디스네임 아마 이쪽만 가져올 거예요, 아마. 음. 네, 맞죠. 근데 이제 여기에 굳이 인수를 안 적은 이유가 뭘까? 안정은. 우리는 이 차일드 생성자 함수도 써야 되니까. 음. 어차피 여기서 사용이 되잖아요, 네임. 네. 여기에 고정을 해버리면 상속이잖아. 아, 상속이란다. 상수잖아, 거의. 그래서 여기에 굳이 안 했고, 어쨌든 이 차일드 프로토타입을 페런츠 생성자 함수로 인스턴스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음. 이용을 해서. 네. 그러고 이제 child.prototype 뭐시기를 하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페런치에서 만들었던 say hi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잖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라이드 우리가 다른 음. 언어에서 봤던 오버라이드처럼 덮어 씌워집니다. 네. 덮어 씌워진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 차일드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say hi를 부르면 요게 나온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say by는 또 만들고 say by. 네. 내가 이걸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서드는 그러니까 페런츠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에 위치된다. 인스턴스에 위치된다.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토타입 내부에 들어간다. 리페런치. 일단 넘어갑시다. 네.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식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렇게 생성자 함수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고 로고를 찍어보니까 네. 이 로고 안에는 네임밖에 없어. 음. 당연하게도 이 안에 메서드를 만든 게 아니고 프로토타입에 들어가 있어. 프로토타입에 이제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보이겠죠?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한번 보니까 네임은 undefined 당연히 음. 이 생성 잠수에 우리가 네임을 만든 건 아니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네임은 여기 나오는 이 네임이 아니라 여기 페런트에 있는 네임이겠지? 네네. 그리고 say hi랑 say bye가 있네요. 음. 왜냐면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say hi, say bye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음, 인스턴스 오브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둘 다 true야. 네, 차일드에 속해 있나요? 당연히 이거에 인수니까 속해 있겠죠? 네네. 근데 페런트에 속해 있나요? 그러니까 또 속해 있대. 왜냐면 이 차일드 자체가 페런트에 상속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렵지? 헷갈리지? 네. 상속의 구현 방법에 관한 얘기네요. 그러면. 음. 이렇게 하면 기존 클래스 기반 언어와 비슷하게 음, 상속 개념으로 만들 수 있대. 그거네요. 그 부모 부모 클래스를 그냥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는 그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했죠? 자식 부모 클래스로 대신할 수 있는 거? 네네 그거 자바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오버라이드? 아닌데? 어, 그냥 상속 아닌가? 아닌가? 상속인데 그러니까 뭐 그 반대의 경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그게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이제 좀 더 봅시다. 네. 어쨌든 이 차일드 생성 함수로 만든 이제 인스턴스가 있잖아요. 네네. 얘의 프로토타입 객체는 펄슨 생성자 함수가 생성한 인스턴스이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음, 그쵸? 네. 이제 여기 그 인스턴스 차일드는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서 페런츠 생성자 함수가 생성한 인스턴스와 프론트 프로토타입의 모든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거랑 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 페런츠에 관련된 걸 모두 접근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서. 아까 말했듯이 의사 클래스 패턴 상속이긴 한데 내부에서 프로토타입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음,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흉내낸 거니까 상속을. 네. 여기 보니까 보니까 이 페런트 생성자 함수로 이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쵸? 네네. 이 new parent로. 뉴 페넌트. 그리고 어떤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차일드 생성자 함수로 애초에 차일드 생성자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요거의 프로토타입이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만들었어. 음, 네. 그리고 이 차일드로 인스턴스를 이렇게 또 만들었고 음, 얘는 프로토타입 체인으로 인해서 요것도 참조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도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상속이 된 거다. 분석이 된 건데 뭔가 조금 알고 싶은 게 생겼는데 어, 한 가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나오고 어, 음, 뉴,
say hi는 있는데, child. 여기 보면, child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얘를 안에를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이터널 슬로 프로토타입의 페런츠가 닫혀 있어요, 당연히. 네, 생성자 자체를, 생성자의 프로토타입이 이 페런치의 인수가 되게 했으니까, 인스턴스가 되게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오버라이드를 하니까, 메소드를 보니까, 이 프로토타입에 say by랑 say hi가 생겼고, 네. 근데 이 프로토타입은 페런치라고 나오네. 음, 원래는 뭐라고 나올까? 원래요. 원래는 그냥 오브젝트로 나오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넣기 전 말씀이시죠? 저기 2번이 없으면 이거 없으면 그럼 child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걸 없애고,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나오네요. 잠시.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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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차일드 프로토타입을 보면 원래는 페런트 해서 안에 뭐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냥 나오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냥 됐어요. child. 어. 이게 차이죠. 네. child.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들었던 여기에는 아까 2번 있을 때도 say high랑 say by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렇게 해버리면 프로토타입 자체가 이 페런치의 인스턴스로 바뀌었으니까 음, 페런치가 나오고 페런치라고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페런치에 있는 네임 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메소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say hi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차일드 저 프로토타입의 say hi랑 say by를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이 형태가 좀 바뀌긴 했겠죠. 음, 그쵸? 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상속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음, 네. 여기 있는 이 형태 자체를 여기 차일드 프로토타입에 넣어버렸으니까. 음, 부모가 페런치라고 강제로 주입을 시킨 거지. 네. 이거는 좀 말이 헷갈리니까 지우고. 음, 음, 어쨌든 좀 헷갈리긴 해도 네. 어떤 의미, 어떤 식으로 해서 된 건 알겠지, 상속이. 네.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네. 그래도 이렇게 흉내내서 상속을 구현했는데 구동성에 문제 없지만 이제 밑에 같은 문제점이 하나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프로토타입의 본질은 모순된 거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 본성에 맞게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직접 상속하는 방법을 갖는 대신, 생성자 함수 new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불필요한 간접적인 단계가 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처럼 그냥 프로토타입 여기가 맞나? 일수로 이건 성숙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상습처럼 만들 수 있는데 네. 여기 안에 굳이 생성자 함수 음, 생성자 함수를 하나를 더 만들고 지금 생성자 함수 두 개 만든 다음에 네.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속을 시킨 거잖아. 네네. 이게 좀 더 불필요하다는 거지. 음, 불필요하게 단계가 하나 더 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 네. 그래서 클래스와 일부, 비슷하게 보이는 일부 복잡한 구문은 프로토타입 메커니즘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했지만 좀 더 단계가 생겨서 제대로 썼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생성자 함수에는 사용에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new 연산자를 포함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뭐 예전에 말을 했던 거죠. 네. 저녁겠죠. 디스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안 하기 위해서 첫 문자를 대개문자로 표기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더 나은 대안은 아예 new 연산자를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음, 그냥 불필요한 단계를 하지 말자 이거지. 네네. 그래 보니까 위에 그림을 보면 차일드 객체의 인스턴스 우리가 만들었던 객체의 프로토타입 객체는 페런츠 상승자 함수가 생성한 이 뉴 페런츠의 객체다. 그냥 뉴 페런츠 생성자 함수로 만든 인스턴스다. 네. 이거의 프로토타입이 맞죠? 네네. 그래서 프로토타입 객체는 내부 프로퍼티로 컨스트럭트를 가지며 이는 생성자 함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제 위의 방법처럼 하면 프로토타입 객체를 인스턴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이거 2번 어디 갔냐? 여기 과정에서 네. 컨스트럭처의 연결이 깨지게 된대요. 음, 이게 뭔 말인가 일단 봅시다. 즉 이제 이 차일드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은 차일드 생성자 함수긴 한데 음, 차일드 컨스트럭처라고 출력 결과를 해보니까 차일드 생성자라고 안 하고 페런츠 생성자 함수라고 나타낸다는 거지. 네네.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경우죠. 없어서 타고 가서 페런치 거를 그치. 가져왔겠네요. 원래는 이제, 어, 여기, 로그가 지금 좀 많이 찍혀가지고. 음, 이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차일드 프로토타입을 찍잖아. 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이 없으면 프로토타입 자체가 컨스트럭터가 이게 차일드라고 나와요. 음, 그리고 요거. 네네. 근데 위에 보니까 2번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일단 페런치라고 이렇게 나오고 컨스트럭터 자체가 없어져. 네. 맞지? 네네. 어쨌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컨스트럭터 자체가 이상하게 된다. 연결이 깨지게 된다. 이 차일드의 컨스트럭션은 분명히 차일드인데 네. 페런치가 페런치가 나온다. 나와서. 이는 이제 인스턴스 프로토타입 객체인 네. 아까 페런치로 프로토타입 만들었으니 그거를. 뉴 객체에는 네. 컨스트럭처 없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 철저를 한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에는 컨스트럭처가 없다? 아까 그 컨스트럭처 뉴페런치에 그치. 컨스트럭처가 없나? 봐야겠네요. 차일드 객체 프로토타입은 이거는 컨스트럭처가 위쪽 코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요 페런치 선언 부분. 없다고 말하지. 이거 자체가 컨스트럭처가 없다라고 네. 말하는 게 없진 않을 텐데. 그게 아까 저희 저 위에서 생성자 함수를 컨스트럭터처럼 사용을 했잖아요. 음, 그 제일 위쪽에 보시면 컨스트럭처가 없긴 한. 코드에서 제일 위쪽 저기 펑션 페런치 네임 저 부분이 컨스트럭터 역할을 하는데 컨스트럭터는 아니어서 그런 게 지면 찰도 없는데 잠시만요. 컨스트럭터가 언제 생기는 거 있더라. 잠시만요. 컨스트럭터 객체 입장에서 자신을 생성한 객체 함수인 객체나 생성자 함수를 가리킨다. 아하. 프로퍼티가 없대요. 음.
당연, 출처가 없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인스턴스라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닌데 인스턴스 저 있어야 되지 않나? 인스턴스 자신의 원래는, 생성을 미치는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차일드에 프로토타입이 넣어줬구나. 응?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안에 컨스트럭처가 있는데 원래 지금 위에서 그 인스턴스로 대체를 해줬잖아요 저희가. 응, 차일드의 프로토타입을. 응. 그래서 인스턴스 안에는 컨스트럭처가 직접적으로 안 들어있는 거죠. 확실한 거는, 그냥 페런츠로 미 했을 때 미를 보면, 거기 없어요? 아니, 그 미의 프로토타입에는 컨스트럭처가 있고, 그쵸 있죠. 차일드에는 프로토타입에 컨스트럭처가 없다. 음 차일드에는. 차일드에는 없다. 음, 차일드에는 그래서 왜 없지? 거기로, 아 그쵸 차일드에는 없죠. 우리가 컨스트럭처를 없애버렸으니까. 네네. 저기 없애버렸다? 여기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니까 대체를 해버려서 인스턴스로 그러니까 음, 프로토타입 자체를 뉴 페런츠로 만든 인스턴스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인스턴스 안에는 안 들어있는 거죠 컨스트럭처가. 그치. 그 인스턴스 에 안에 프로토타입에는 들어있는데 프로토타입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이걸로 알고 말이 있는데. 좀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긴 하네. 네. 이거는 쉬워. 근데 이거 때문이 아니잖아. 이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스턴스에는 바로 컨스트럭처가 안 나오고 그 안에 프로토타입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거죠. 원래는 그 인스턴스 점 프로토타입 아니지 인스턴스 점 컨스트럭처 하면은 그 바로 프로토타입 나와야 체인을 되는데 타고 가서 바로 나오는데 쟤는 이제 한번 한 프로토타입 번 더 체인을 한번 없기 때문에 타면은 네, 안 나오니까 한번 더 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페넌트 안에 페널티가 있는 게 나온다. 나온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성자가 파괴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위험하다.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 라는 게 더 굿굿. 객체 리터럴 여기 의사 클래스 패턴 상속은 기본적으로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체 리터럴 패턴으로 생성한 객체에는 상속이 안 됩니다. 음, 이는 이제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한 건 생성자 함수는 오브젝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방법이 없대요. 네, 그거는 뭐 생성자 함수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위에는 우리가 계속 생성자 함수 만들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그냥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이러면 상속을 만들 수가 없다. 음, 그래서 나온 게 프로토타입 패턴이다, 상속이다. 음, 한번 봅시다. 프로토타입 상속은 또 희한한 게 나옵니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네. 객체에서 다른 객체에 직접 상속을 구현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상속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네. 자바스크립트에 우리는 위에서 실컷 뭔가 이런 방법으로 상속처럼 구현하는 줄 알았더만 음, 실제로 상속 구현하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 구현한 것처럼 보이잖아. 네. 이러면 펄슨에 함수 두 개 직접 넣고 그거에 이제 인스턴스를 구했으니까 인스턴스 여러 개 해도 함수는 새로 선언이 되는 게 아니네? 메모리 아꼈네. 이게 상속인가 했는데 이건 상속이 아니고. 음,
자바스크립트 참석 방식이 따로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방금 봤던 의사 클래스 패턴 상속이랑 이제 지금부터 할 프로토타입 패턴 상속이다. 난 이게 위에서 처음에 말을 했던 그건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 음,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함수라는 걸 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 클래스에서 나왔던 유연선자도 필요 없고, 네. 생성자 리그도 파괴 안 하고, 객체 리터럴에도 사용할 수 있게요. 음, 한번 완벽하네요. 봅시다. 여기요. 봅시다. 일단은 부모 생성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왜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를 하기 위해서인가 봐요. 뭐 어쨌든. 음, 컨스트럭처 만들어주고, 메서드로 만들어주고. 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 네. 그건 이제 맞지?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 낭비, say hi가 음, 반복되면 안 되니까 프로토타입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인 이유가 이제 그건 것 같네요. 한 번 더 안 써주려고 아래서. 잠시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볼게. 네. 이거를, 아까 메서드는 이렇게 하던가? say hi. 이렇게 했던가? 네. 오, 이건 다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그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say hi가 반복이 돼서 프로토타입 안에 넣어줘야 반복이 안 되고 같은 걸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교재에서. 잠시. 괄호가 어디가 맞지? AI가 또 안 없어졌다. 들어가네. 리턴했고 페런치 프로토타입은 오브젝트라서 이러면 상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런치 프로토타입은 오브젝트인데 음, 그 오브젝트 안에 이제 저희가 say hi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시켜 음. 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this에 야, 들어가 있는 이러면, 메소드여서 잠시만. 이러면,
이러면 얘도 의미 없지 않냐? 그쵸? 음, 얘 있을 의미도 없지 않냐? 걔가 근데 컨스트럭처라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붕어랑은 구분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요? 이거? 그쵸? 그 컨스트럭처. 이제 거기 있는 네임이 뭐 자동으로 잡히나? 페런츠하고. 이거는 그냥 생성자 아, 이름의 이름인 것 같은데. 변수명이군요, 저게. 그래서 보는데 이거 의미가 있나 싶어. 계속 아까부터 음, 안 쓰잖아. 네, 안 맞지? 쓰긴 하죠, 계속. 그래서 왜 계속 놔두지 생각하고 있어. 아마 그냥 형식 맞추기인 것 같아요. 그 클래스 근데 형태에 맞추려고. 어쨌든 여기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할 때 아까처럼 new 생성자 하듯이 네,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봄으로 만들고 싶은 애의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넣는다.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프로퍼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고 네, 해보니까 이제 프로토타입 여기 페런츠 프로토타입의 함수인 say hi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네, 차일드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네. 오버라이드도 할 수 있고. 음,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이걸로 얘를 생성을 하고 음, 얘 프로토타입은 여기를 가리킨다. 음. 크리에이트. 오버라이드도 되나? 되겠지. 되겠죠? child.say hi든 펑션 어쩌고 하면은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이게 뭔가 문제가 없을까? 저게 그러게요. 그냥 객체 만드는 건데 저 프로토타입을 써서 객체를 만들어라 해서 그냥 음, 형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래요. 이거 자체도 보면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얘도 그냥 차일드 자체를 보여주면 아까 위에서 만든 애처럼 페런치가 여기에 뜨긴 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까 위에 네. 뭐라고 했던 애처럼 생성자는 페런치라서 그런가 보다. 음, 근데 아, 네. 프로토타입은 그럼 이래 보면 되지. 음, 이거 똑같네요. 생긴 거는. 음,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생긴 건 똑같네요. 네. 보이나? 네, 잘 보여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new 한 것처럼 된다. 음, 그러면 난 솔직히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않니? 주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제
object.create를 쓰라는 것 같아요. 얘의 단점이 뭐지? 아까 아, 객체 리터럴에서 실수할 디파인이 수 안 있으니까. 되고 그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아, 아니, 그거는 요거의 단점. 의사 의사 클래스 클래스. 패턴 상속. 음, 그거의 단점인데, 아마 그건 것 같은. 그, 결국 실수할 수 있다. new 안 붙으면 안 되잖아. 네. 그거를 실수할 수 있으니 그거 방지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음,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 객체 리터럴 패턴으로 상승한 객체에서도 프로토타입 패턴 상속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객체 리터럴을 만들고 생성자 함수를 네. 요거를 그냥 여기다 넣어줍니다. 음, 객체.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방식이랑 또 다르죠. 네. 음,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온다. 그냥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리터럴 방식으로. 음. 근데 대신 여기는 네임을 또 바로 고정해서 만들 수 있네. 허허. 이 파트 좀 이렇게 어렵네요. 되면 이제 페런트 생성자 함수를 따로 안 만들고 그냥 한 것처럼 요거랑 한 다리가 없어졌지? 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음, 음. 들어갈수록 헷갈리지? 네. 이게 상속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음, 상속이 이렇게 안 할 거잖아 대부분 우리. 그렇죠. 그래도 알아야 그냥 될 거. new 그걸로 할 것 같아. 어쨌든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함수는 매개 변수의 프로토타입으로 결정한 객체 또는 인스턴스를 전달하고 네. 이를 상속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음, 이거는 이제 표준에 비교적 늦게 추가가 되어서 i9 이상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음. 아마 i9면 한참 전에 플로어, 나왔죠. 우리 지금 쓰는 익스플로어가 10인가? 네, 10. 10에서 그전 거 끝나겠죠, 다 지금. 이제, 그전 거 이제 퇴출되지 않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크로우즈 브라우징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함수의 폴리필, 폴리필, 폴리필이 뭐냐? 특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은 브라우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조각이나 플러그인이 있대요. 이거를 살펴보면 상속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기능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네. 만드는 코드 같은데 이제 그거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만약에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함수가 없으면 맞죠? 네. 없으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를 만드네요. 이게 오브젝트라는 생성자 함수는 있으니까 그 네. 안에 메소드 크리에이트가 있나 없나는 모르는 거다 이거. 네. 그게 없으면 일단 만드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매개변수 5가 들어옵니다. 음, 그리고 빈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줘요. 네. 빈 거. 그 다음에 그 생성자 함수 프로토타입에 매개변수를 넣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서 new f를 해줍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new를 안 썼잖아. 네. new를 안 쓴 이유가 얘 자체가 리턴을 new 머시기로 해주는 거야. 음, 결국 이거는 똑같아. new를 써도 똑같다 이 말이. 결국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는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new를 빼먹는 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만 나온 함수다. 음,
여기는 알겠나? 네. 예,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겸, 이제 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이제 굳이 쓰는 이유를 말해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걸 보면서도 난 그냥 U라는 익숙한 걸 쓸 것 같아. 음, 그거를 빼먹는 순간 그냥 그 사람 잘못이지. 맞죠. 오히려 메서드 찾아 쓰는 게 좀 더 머리 아플지도. 맞아. 굳이 오브젝트 그 빌트인 객체 꺼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뉴 쓸 건데. 맞아요. 나만 갑자기 코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문서화할 때 난리 나지. 범용적인 코드가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의 목차 자체가 좀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어, 그 클래스 기반에서는 이제 상속이 당연하게도 클래스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없으니까 네. 상속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어렵죠. 이게 네. 사실 상속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꼬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맨 처음에 말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 여기도 결국에 상속, 그것도 결국 상속처럼 보이는데 이걸 좀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약간 돌아 하는 느낌이긴 해요. 약간. 예, 이거 스터디하면서 느낀 게 뭔가 초반에 나온 코드가 제일 효율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맞아요. 뒤에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꼬아놓은 코드 같고. 음, 그래서 마지막인가? 마지막 부분이 캡슐화랑 무들 패턴. 캡슐화는 많이 들어봤죠? 네. 캡슐화는 관련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클래스와 같은 하나의 틀에 담고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없는 정보를 숨기는 것. 다른 말로 정보 온리기라고 합니다. 네. 그냥 숨기는 거예요. 외부에는 필요 없고 안에서만 쓰고 싶은 거는. 이제 자바에서는 많이 보이는 게 그 이제 클래스 안에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을 많이 쓰죠. 네네. 많이 봤죠? 네. 얘네가 이제 퍼블릭이 이제 전역같이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프라이빗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음, 해주는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클래스 외부에는 제한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응? 아, 클래스 외부에는 제한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원하지 않는 외부의 접근에 대해 내부를 보호하는 작용이다. 그냥 보호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 없는데 그렇다고 정보 운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까 사실 클로저에서도 많이 봤죠? 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getName으로 person의 name을 받아옵니다. 그쵸? 네. 그리고 setName으로 name을 바꿉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1번에 이제 name은 private 변수라고 보면 돼요. 음, 아까 수업할 때도 똑같이 했듯이 여기서 this라고 안 하고 바 name을 하면 결국 외부에서 참조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네. 이 name은 안에 있는 애들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펑션 레벨 스코프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네. 만약에 바 대신 this를 사용하면 이건 이제 퍼블릭이 되니까 미점 네임으로 그냥 바로 참조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퍼블릭 메소드인 getName과 setName은 클로저로서 클로저. 프라이베이 변수에 접근할 수 있대요. 네. 이게 근데 그 개념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클로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거를 하긴 이거 만들고 요거 안에 보면 네임이 없는데 네임에 네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클로저 느낌이겠죠. 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 은닉입니다. 조금 아까랑 함수가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만든 거고, 여기는 그냥 변수에 함수를 넣는데, 이 함수 자체가 리턴을 해주는데, 객체를 리턴해주네요. 이 객체를, 함수 두 개 가지고 있는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데, 음, 그게 이제 펄스 변수입니다. 음, 어쨌든 이거 함수니까 리를 넣을 수 있고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건. 근데 다른 점은 이 펄스는 생성자 함수라는 거고, 이 펄스는 이제 객체를 반환한다는 거고. 그냥 아, 근데 얘도 객체 반환이죠. 결국에는. 네, 맞죠. 얘도 결국 객체 반환이죠. 생성자 함수라는 것 네. 자체가. 다른 형태로 나온 것 뿐이에요. 음, 그래서 이 객체 내에서 메소드 얘는 똑같이 네임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을 모듈 패턴이라고 합니다. 음, 저걸 말하나 보네요. 리턴 객체로 하나 묶어준 거. 얘가,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위에랑 별 다를 건 없죠. 근데 이제 묶어서 이렇게 객체로 반환을 해주는, 안에 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디스를 안 쓰고, 어, 밖에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객체만, 메소드랑 변수만 요 안에 넣고 보낸다. 이런 뜻이죠. 음, 아닌 애들은 여기 그냥 멤버 변수로 넣어가지고, 네. 클로저로 밖에서는 쓰고. 참조할 수 없게 만들고. 이런 방식을 이제 모듈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캡슐러랑 정보 운딩을 한다고 합니다. 음,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이. 음, 근데 이제 위의 모듈 패턴에서 주의할 점은 프라이빗 멤버나 프라이빗 멤버가 객체나 배열일 경우, 얘가 이제 객체나 배열일 경우, 그럴 경우는 변경이 됩니다. 음,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생긴 거는. 네. 근데 여기 이제 인수로 이런 객체를 보냈습니다. 음, 그러고 이제 봅시다. 여기에 me.get 펄슨. person info를 보니까 이거 인수로 들어온 애 자체를 그냥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음, 그리고 my info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자체가 객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myinfo.name으로 또 접근을 하면 이게 접근이 돼서 변경이 됩니다. 허허, 이러면 됩니까? 안 안 됩니까? 되죠. 안 되죠. 사실 안 될 건 없나? 의도한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의도한 프로그래밍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샌네임이라고 해서 얘도 바꾸기 바꾸자. 네. 얘도 그냥 보고 바꿀 수 있네 바꾼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이딴 식으로 얘는 그냥 가져오는 애 뿐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애까지 바꿀 수 있게 만들면 되겠냐 라고 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얕은 복사로 이제 참조 값을 반환하게 돼서 외부에서도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음, 부분 알고 있죠? 네. 이거를 이제 회피하려면 객체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반환해야 할 객체의 정보를 새로운 객체에 담아서 음, 반환한대요. 또 쌓아야 돼. 약간, 근데 이제 그, 리덕스의 원리 느낌이네요. 리덕스도 음, 기존 정보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잖아요. 음흠. 그 느낌이네요, 딱. 원본 이것도 값은 이제 변하면 안 된다. 반환해야 할 객체의 정보를 담은 정보를 새로운 객체에 담아 반환을 한다. 근데 이제 객체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는
깊은 복사로 복사본을 굳이 만들어서 반환을 하래. 음, 이제 앞에 살펴본 모두 뱉어는 생성자 함수가 아니면 단순히 메소드를 담은 객체를 반환을 했죠. 네. 생성자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반환된 객체는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된 객체로 함수 펄슨의 프로토타입에 접근을 할 수가 없대요. 음, 상속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얘는 생성자 함수가 아니니까. 음, 우와.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그거 의미가 있는 파트는 아닌가요? 뭐 의미는 아니고, true. 그리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상속을 못 한대. 객체 리터럴 방식처럼 돼서. 음, 이거 자체가 객체 리터럴 방식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네. 상속이. 그래서 이제 상속을 못 할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반환된 객체가 함수 펄슨의 프로토타입에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부모 객체로 상속을 할 수 없다는 거겠죠? 네. 프로토타입에 접근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상속할 수 없다는 거는 함수 펄슨이 반환하는 객체에 모든 메소드를 포함시켜야 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상속은 이제 원하는 메소드만 이제 상속시켜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얘는 결국에 펄슨에 들어가는 펄슨이 반환하는 객체의 모든 메소드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 음, 그래야 사용을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메소드도 다 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굳이 방법을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객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돌아와서 생성자 함수처럼 좀 만들어야 돼요. 자, F라는 함수. 함수가 있어요. 네. 얘는 이제 인수를 받아서 네임에 넣어줍니다. 음, 요거는 사실 dis.name이죠. dis.name에 name 넣는 건데 네. 그거를 정의를 하고 이 F 프로토타입에 이 메소드들을 넣습니다. 음, 그러고 리턴을 F를 해줘요. 네. 이게 뭐냐? 우리가 처음부터 앞에서 했던 person 생성자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thisname에 name 만들고 이 person.prototype에 메소드들 넣어주고. prototype.getname에서 펑션 만들고 person.prototype.setname에서 만들고 네. 해서 뉴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얘네가 왜 이렇게 하냐? 내가 봤을 때 디스 안 쓰려고 굳이 이러는 것 같아. 음, 디스 안 썼잖아. 네. 근데 의미가 있냐? 없을 것 같아. 난 있으면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거 하면서 이 파트는 결국 뭘 알려주고 싶은 거지 싶지 않냐?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객체 프로- 지향을 프로토타입이랑 따라 할 수 클로저를 있다.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객체지향 언어에 얘도 객체지향 언어인데 클래스는 못 쓰는데 클래스처럼 만들 수 있게 음, 이제 흉내낼 수 있다. 흉내 낼 수 있으니까 얘는 프로토타입 기반이지만 객체지향 언어도 돼 음, 라고 설득시킨 것 같아.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뭔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또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그냥 갈수록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만 좀 더 확실해지는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음, 그건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초반에 말했던 방법이 제일 좋다. 기스 있으면 쓰면 되잖아. 네. 이게 제일 아, 깔끔해 보이네요, 지금. 개발자 중에 기스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 여기까지 봤으면 티스를 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왔을 거니까. 우선 녹화 뭐, 그렇습니다. 반복했습니다.